게 되었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 든든하게 아이를 여미고 내비를 켠 후 긴장을 하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후둑후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날 밤에 오는 장대비가 또다시 예고 없이 쏟아졌는데 당황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비가 끊임없이 내려 주변이 잘 보이질 않는 데다 혼잡스러워 내내 긴장의 끈을 놓질 않았습니다. 복잡한 고속도로를 겨우 통과하고 안심한 후 겨우 진땀을 빼고는 한적한 곳이 나와 속도를 내는데 너무 속도를 냈다 싶어 다시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그 순간 저는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기다란 낫을 들고 있는 흉한 몰골의 저승사자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다급하게 여러 번 밟았음에도 통 말을 듣지 않으며 저는 내리막길의 가속도까지 감당해내지 못했고 백미러로 뒤에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은 후 모든 정신을 잃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의식 없이 긴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아주 길고도 긴 잠을 말이죠. 은연중에 계속 꿈을 꾸었는데 다행히도 아이가 무사한 상태로 남편과 함께 웃으며 가장 행복했던 때만 기억의 늪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더 깨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만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으로 서럽고 한서린 울음소리가 저를 내내 힘들게 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자꾸만 제 편안하고 행복했던 때를 방해해서 그만 좀 울라고 제발 듣기 싫으니 딴 데 가서 울라고 얘기하려던 순간 저는 눈을 뜨며 주변이 온통 흰색 배경과 눈물 범벅이었던 친정 부모님 그리고 의료진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며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저를 붙들고 통곡을 하더이다. 아이고 우리 딸 살았어. 내 니 간호하는 2년 동안 저 세상으로 가버리는 줄 알았다. 그것들 우리 영인이까지 데리고 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니만 후에 이렇게 돼갖고는 어찌하노. 이리 누워만 있으면 안 된다. 빨리 가서 네 아들 그 집안에서 찾아와 데리고 오구만. 라고 깨어난 제게 닥달을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통 몰라 정신을 조금씩 차리며 날짜를 확인해보니 저는 하마터면 또다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시간보다 무려 2년이나 훌쩍 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사고당한 후 2년이 지나 있었고 전 2년 동안이나 의식 없이 누워 있었던 것이었죠. 얼마나 누워 있었던지 온몸의 근육이 모두 빠져버려 일어나기도 쉽지가 않았고 저는 의사 선생님을 다그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말을 아끼며 저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순간에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찾으려고 애써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억이 나질 않아 머릿속이 깨질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검사가 진행된 후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며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분께서는 교통사고 후에 오랫동안 의식 없이 누워만 계셨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종의 코마 상태로 2년여 동안 지금 상태로 있었던 건데 그래도 다행히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오셔서 지금부터 치료받으시고 재활훈련하시면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제서야 마지막에 기억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사고 난 2년 전 그날은 친정아버지 생신이라 아이와 함께 차를 몰고 갔는데 비가 왔고 한적한 곳에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그대로 어딘가에 박아 제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까지요. 불현듯 제 아들이 떠올라 친정엄마를 붙잡고 다급히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영인이는 어떻게 됐어? 영인이 무사하지 내 아들. 천만다행으로 친정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곁에 있던 친정아버지를 붙잡고 내 아들 어딨냐고 영인이 어딨냐고 조금 더 정신이 든 후에는 내가 아픈데 우리 영인 아빠는 어딜 갔냐고 얘기를 했더니만 이내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며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 너 이혼 소송 중에 있다. 너 이렇게 쓰러지길 기다렸던 것처럼 얼마 안 가서 바로 이혼 소송 한답시고 변호사 붙이고 난리도 아니었다. 몇 번이나 두둑한 돈 봉투 가져와서 우리한테 이혼을 몇 번이나 종용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리는지 아무리 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걱정은 안 되는지
김서방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 집 식구들은 자기 아들한테 의식도 없는 너 병수발 들게 할 수 없다며 길길이 날뛰고 김서방이랑 그 집 식구들 그 천하의 못된 인간들이 귀엽고 다른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알아보는 것 같더니만 영인이 데려가 새로운 여자랑 가정 이루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가 깨어난 거다. 고맙다 우리 딸.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그렇게 날 잘 헤아려줬던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당장이 남편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의 달라진 태도보다 일단 제 아들이 무사한지 제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었거든요. 친정 식구들 핸드폰으로 전화하니 통 받질 않길래 다른 사람 폰을 빌려서 전화를 했더니만 남편이 연결이 되는데 주변이 시끌시끌하며 여자 웃음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벌써부터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근육이 빠져 걷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 다 들었어.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그보다 우리 영인이 어딨어. 내가 당장 영인이 데려갈 테니까 기다려. 우리 아직 이혼한 상태 아니고 법적으로 엄연히 부부로 되어 있으니 추후 문제는 생각해보자고. 저는 남편한테 선전포고를 했는데 남편은 제가 깨어났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모르며 입을 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깨어났어? 생각지도 못했어. 분명 의사 선생님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영영 의식을 못 차릴 수도 있다기에 난 당신이 이렇게 깨어난 줄도 모르고 그랬던 거야. 영인이 내가 잘 보살피고 있고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고. 내가 당신 병원 쪽으로 갈게. 영인이랑 같이. 유령이라도 본냥 오들오들 떨며 얘기를 하길래 저는 입술을 깨물고는 당사자에게 정확한 진상 규명을 듣기 위해 병원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나타난 것은 남편도 영인이도 아니고 바로 시아버지셨습니다. 여전히 근엄한 얼굴로 나타나시는데 저를 차갑게 시선을 쏘아대시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절 마치 불청객이나 이방인을 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지만 기로 절대로 밀리지 않기 위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내미셨습니다. 네가 깨어날 줄은 몰랐구나. 나도 사방팔방 알아보니 코마 상태로 접어들면 못 깨어나는 경우도 허다해서 내 아들 솔직히 일찍이 혼자 둘 순 없어. 어쩔 수 없이 그토록 원하는 여자랑 함께 살게 했다. 영인이는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만나게 해줄 테니 네가 현명한 아이라면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위자료 넉넉히 받고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봉투를 다시 앞에다 던지고는 시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어떻게 제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죽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아내가 아파서 혼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여자랑 같이 살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곁에서 부모님이시면 남편이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동조해서 같이 절 몰아낼 생각을 하시냐고요. 저도 깨어난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다른 건 못해도 내 아들만큼은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똑 부러진 아이인 줄 알았더니만 미육하구나.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어디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려무나. 이것도 참 운명이라니 쉽지 않냐. 어차피 이렇게 인연이 틀어진 거 우리 아들이 널 다시 찾는다 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아 널 다시 내 며느리로 삼을 생각은 없으니 생각 잘하거라. 날 한번 결정했으면 절대로 다시 번복하지 않는다. 저는 너무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내 아들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유유히 사라지고 난 후였고 제 모습에 가슴 아파하신 친정아버지가 네가 깨어났으니 영인이를 데려오겠다고 나섰지만 아이 친부모가 아닌지라 경찰들에 의해 제지만 당했을 뿐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속을 끓이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서 무단으로 휠체어를 끌고 탈출했는데 다리가 제 맘같이 쓸 수가 없으니 너무나도 힘들었고 번번이 병원 관계자한테 잡혀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동생들도 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던지 친정 부모님과 함께 저를 동반해서 내 아들 영인이가 다니고 있는 놀이학교 앞에서 기다려 애라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법적으로 친엄마였고 남편과는 부부 사이로 되어 있으니 제 맘대로 아들을 데려가도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이 안 되니 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 모습을 보시고는 적잖이 당황해 하시며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기에 선생님을 붙잡고 간절히 요청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애기 좀 보여주세요. 지금 7살이죠? 제가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동안 영인이를 못 봤어요. 제발 제 아들 좀 저한테 주세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숨이 막혀요. 원장 선생님께서는 처음엔 안 된다며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했지만 제가 애원하니 갈등 어린 동공을 굴리시며 난감해 하시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해 친정어머니가 놀이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밀치고 영인이를 데려오는데 그 예쁜 내 아이를 2년 만에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떨구고야 말았습니다. 영인아, 엄마야, 영인아. 나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무탈한 내 아이를 보며 하늘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만 영인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쏟아내고야 말았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 품에 쏙 들어오는 영인이도 저를 보더니만 엄마 하며 울음을 쏟아내는데 친정엄마를 말리려던 선생님들도 제가 환자복 차림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바다가 되자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더랬죠.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영인이를 데리고 가려던 찰나 그때 낯익은 어느 여자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영인 엄마. 깨어났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나 기억하죠? 가만히 보니 2년 전쯤 잠깐 우리 집에 놀러 왔었던 혜진이 엄마였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모두 꺼려서 피했던 바로 그 엄마. 어줍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고 코마 상태에서 깨어난 걸 아는 사람들이 친정 식구들과 남편 비롯한 시댁 식구들만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왕래가 없는 혜진 엄마가 내가 깨어났다는 걸 알았는지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 여자가 오자 영인이는 제 팔을 더 힘있게 잡았고 친정 식구들 뒤에 숨어버리는데 영인이는 누구보다 그 여자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제 아줌마랑 같이 안 살 거예요. 우리 엄마 돌아왔으니 아줌마 이제 우리 아빠랑 헤어지세요. 우리 아빠 옆자리는 우리 엄마 거라고요. 라고 소리를 치는데 저는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나지막히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습니다. 설마 당신이 우리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던 그 여자였어요? 왜 어째서 당신이? 충격으로 말이 제대로 나오질 않더라고요. 네, 바로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이랑 함께 살고 있다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친정엄마는 그 여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바가지 해주었지만 그 여자는 신경도 안 쓴다는 듯 영인이를 제게서 앗아가려 했습니다. 영인이 우리 줘요. 우리 혜진이랑 내가 잘 키울게요. 아버님께서 당신이 이혼 안 해준다고 버틴다고 하던데 뭐 이혼 안 해줘도 돼요. 나 그냥 상간녀로 살아도 돼요. 이제야 겨우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났는데 아버님도 어찌됐건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 덕택에 겨우 허락하셨는데 그깟 법 따위 난 크게 개의치 않아요. 법적인 허울뿐인 껍데기 마누라인 당신보다는 내 남자 와이프로서 시부모님께 인정받은 며느리인 내가 더 강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애들 놀이학교만 졸업시키고 나랑 그이도 당분간 미국으로 가서 애들 공부시킬 생각이라 상관없어요. 허울뿐인 법적 서류만 들고 허울뿐인 마누라 행세하며 동정받아가며 혼자 불행하게 잘 살아봐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는 뇌리 한 구석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났을 당시 시부모님에게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하려다 상처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이룰 수 없었던 상대가 바로 혜진이 엄마였던 것이었죠. 내 주변에서 얼쩡거리고 우리 집에 와서 남편에 대한 것을 확인했던 것이 뭔가 범상치 않다는 생각이 그때도 들긴 했었는데 참으로 기막힌 상황에서 여자 특유의 촉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설마 혜진이가 남편 자식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심하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는 억지로 내 아들을 끌어당겨 지 딸과 함께 데려가려 하는데 아들은 안 가겠다고 버티며 제 곁에 있겠다고 하니 그 여자의 사나운 눈매가 치켜 올라가게 됐습니다. 선생님들마저 그 여자와 나의 격한 감정을 말리며 떼어놓으니 별 수 없이 주변 시선을 의식한 그 여자가 지 딸만 데리고 자리를 떠버리고 저는 영인이를 더욱더 꼭 품에 안았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추스른 후 영인이를 친정 부모님께 단단히 일러두며 맡기곤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원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죽기 살기로 운동해 의사가 말한 기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제 페이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영인이를 되찾으려고 시댁 식구들이나 남편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친모인 데다 영인이가 제 곁에 있겠다고 버티니 당해낼 노릇이 안 되었죠. 게다가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살림을 차려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니 더더욱 어쩔 수가 없었겠죠. 이건 무작정 버티는 것밖에 도리가 없는 싸움이었고 저는 날이 갈수록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다리나 팔의 근육이 회복되면서 휠체어나 목발 없이도 두 발로 조금씩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제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으니 제일 좋아했던 것은 바로 제 아들 영인이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아이만 있으면 되니 하나도 겁날 게 없었죠. 몸이 회복되자마자 아이가 기관에 다니면 혹여나 제 아이를 뺏어갈까 싶어 유치원은 보내지 못했습니다. 늘상 친구에게 인기 많고 활발한 아이였기에 친구가 없는 친정집에서 외로울 법도 하지만 제 아이는 타고난 사교성으로 이웃집 누나고 동생이고 사이좋게 친구 삼아 잘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못된 것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변호사를 알아볼 때쯤 그때 낯선 불청객이 친정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죠. 참으로 질긴 악연이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였던 남편은 지 아버지 뒤로 쏙 숨은 뒤 아버지가 단판 지어주길 바랬죠. 생각해보니 이 남편이란 작자는 결혼 때도 그렇고 이혼을 앞두고 있는 이때도 시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이런 사람과 내가 한순간이라도 백년해로 할 생각을 꿈꾼 것이 무척이나 후회스럽고 억울했습니다. 나 더 이상 며느리 문제로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락 거리는 것도 싫고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싶다. 넌 자존심도 없냐? 다른 여자랑 산 남자 기다리며 남편으로 다시 맞을 수 있어? 아니면 오기로 그러는 거라면 더 이상 영인이를 봐서 그만해라. 내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책임져 준다지 않냐? 정영인이를 원한다면 너에게 친권 양육권 다 줄 테니 이혼만 해다오. 결혼은 아버님 맘대로 하셨는지 몰라도 이혼만큼은 제 뜻대로 할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랑 이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버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 불러주세요. 단판을 짓더라도 전 아버님이 아닌 그 사람하고 져야 하겠으니까. 내 아들 맘 잡고 잘 살고 있는데 더 이상 여자 문제로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도 않고 이로 인해서 상처받아 정신과 치료를 또 받게 하고 싶지도 않다. 어찌 되었던 너와의 결혼은 내가 주선한 것이니 내가 해결하는 게 맞겠다 싶구나. 지금 남편이랑 살고 있는 그 여자, 혜진 엄마. 아버님께서 전에 남편과 결혼을 반대한 그 여자라면서요. 근데 이제 와서 왜 받아들이신 건데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 여자가 남긴 막대한 재산이 필요하셔서 탐나 다시 합치게끔 두신 건가요? 만약 제가 교통사고 안 났다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만약 자리에 누워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회사를... 아니면 설마... 이쯤 되고 보니 어쩌면 시아버지와 남편, 그 여자가 한 통 속으로 짜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미 차는 폐차된 상태라 그 증거까지 내가 잡아챌 순 없었지만 뭔가 간담이 서늘한 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하얗게 질려서 나를 이용하고 맘대로 버리려는 시아버지의 뺨을 쳐버렸습니다. 나를 감히 자기 아들의 인생에 필요에 의해 끌어들였다가 쓸모없어서 폐기 처분하려던 의도가 보여 너무나 악랄한 인간인지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노라고 아글아글 썼죠. 친정 부모님은 모든 사연을 알게 된 후 경악을 치고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나 싶어 찾아보았지만
모든 증거가 불타고 사라졌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남편과의 이혼 위자료나 상간녀 소송, 이혼을 종용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그토록 소중하고 예뻐했던 아들을 저버리지 못하겠는지 지독하게 제 아들을 되찾아오려고 끊임없이 아이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떨구지 못했고, 시아버님으로 안 되니 이제 본인이 사람을 시켜 수시로 친정집을 찾아와 저를 힘들게 만들었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저는 애만큼은 지키고 싶고 지켜야만 해서 결국 법적으로 온전히 제 아들로만 보호받을 수 있게 남편의 바람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의 딸인 혜진이는 남편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이긴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더 영인이에게 집착했던가 싶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상간녀 소송과 이를 묵과한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네, 제 이혼의 선택은 오로지 제 아이를 지키고자 함이었습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제 뜻대로 이혼을 하고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은 모두 저한테로 왔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버텨왔던 이혼을 막상 하니 홀가분했고, 이혼을 종용한 시부모님들도 홀가분한 듯 위자료를 순순히 내놓더군요.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아버지였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따위도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인이 아무쪼록 잘 키우고 며느리로서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러게 너도 있는 집에서 태어나면 내가 굳이 이런 선택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원망하지 말고 가진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네 친정 부모님을 탓하거라. 저는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들과 말 섞지 않고 영영 안 보길 바라며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영인이의 아빠인 전 남편은 삼신 할미에게도 노여움을 샀던지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질 않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질 않자 면접 교섭권을 통해 제 아들을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닌 그 여자 방해로 번번이 보는 만남이 무산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한 미련이 가득하니 그 여자와의 사이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그 이후로 그 여자는 시아버지가 애시당초 염두한 대로 재버릇해 못 준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파경을 맞게 되었죠. 그 여자의 투자한 재산 회수로 시아버지네 어려웠던 회사는 더욱더 휘청거리게 되었고, 결국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며 망하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시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그나마 잘 사는 신우 덕에 병원에서 모시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의식을 차리지 못해 누워있고 시어머니가 병수발 들으며 그렇게 피눈물 흘리곤 살아가고 있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양심은 있었던지 그 이후로 아들도 저도 찾지 않으며 어디론가 잠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소식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 아들은 어느새 훌쩍 커버려서 저를 대신해 분노를 드러내며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했고, 아버지의 빈자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은 절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전공 살려 지금은 회사에 취업한 상태로 있고 친정 부모님과 아웅다웅 자식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가끔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시지만 전 기억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재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냥 내 인생의 남자는 제 아들 하나로 충분하고 여자로서 인생보다 엄마로서 인생만 누리며 살고 싶네요.